하정님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빡뻑뻑, 빡뻑뻑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 빡뻑뻑은 이론적으로 떡볶이보다 무조건 맛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빡뻑뻑은 떡볶이보다 맛있죠? 왜냐? 이론적으로 떡볶이보다 무조건 맛있거든. 이론적으로 어떻게 빡뻑뻑이 더 맛있는데요? 이게 타키온이야! 인사 시간 도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상대성 이론. 오, 도대체 상대성 이론이 뭘까요? 상대하는 이론. 맞아. 맞아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 상대성 이론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너무 중요해. 도대체 왜 상대성 이론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상대성 이론 들어봤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상대성 이론은 다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막상 상대성 이론? 뭐? 설명해봐 하면은 너무 못하죠. 설명도 못하고 네. 뭐 어디다 써? 안 써? 안 써. 왜 써? 뭐야? 이런 거에 대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애매한 거죠, 지금. 네. 그쵸? 오늘 역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수식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썰로만 풉니다. 오히려 좋아. 오늘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필요했을까? 당연히 이제 우리 지구, 평범한 우리의 일상 여기에서는 필요 없어요. 뭐 살면서 상대성 이론이 필요했던 적 있어요? 있었다면 알았겠죠. 근데 그치? 자세히. 네. 막 이렇게 살다가 아씨 상대성 이론 이랬겠지? 그랬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준비물 같은 거 빼먹으면 막 신발 주머니 놓고 왔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상대성 이론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저 홍준표 교수님. 근데 사실 궤도님 말처럼이면 뉴턴 역학 몰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뉴턴 역학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뉴턴 역학을 모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 수도 있어. 보세요. 우리가 네. 뉴턴 역학을 몰라. 그러면 자동차와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다친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뉴턴 역학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자동차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뉴턴 역학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뉴턴 역학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지나가. 그러면 오! 이러잖아. 그쵸. 왜 그럽니까? 다칠까봐. 안 다쳤잖아. 근데 네. 이거를 뉴턴 역학을 몰랐다? 그럼 이렇게 가다가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뉴턴 역학을 내가 알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야, 뉴턴 역학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아는 거야. 근데 여기에 뉴턴 역학을 몰랐으면을 생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큰일 날 뻔했다 앞에는 내가 만약 뉴턴 역학을 몰랐다면 이라는 게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생각해보시면 모든 게 그래. 어쨌든 네. 뉴턴 역학은 중요해. 근데 봐봐. 상대성 이론은 괜찮아. 우리가 다치는 대부분의 일은 뉴턴 역학 때문에 다칩니다. 상대성 이론 때문에 다치잖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괜찮은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바로 요 녀석에서 시작을 해요. 요 녀석. 아주 말도 안 되는 녀석 중에 우리가 정말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요 녀석의 특징.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왜?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 일상생활 속에 있는 어떤 무언가, 어떤 이 현실 이런 거를 완전히 아득히 넘어버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과학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상식이 다 무너졌어.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돌입을 합니다. 우와! 지금 정답이 나왔어. 정답! 와우. 이 녀석은 바로 블랙홀입니다. 네. 사실은 상대성 이론 우리한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이 이 블랙홀 때문에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블랙홀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블랙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블랙홀의 등장 이후에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블랙홀의 원래 이름은 그냥 어두운 별, 차가운 별, 죽은 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별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 별의 시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왜 별의 시체가
빛조차 빨아들일까? 아니,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빨아들이는 건 맞나? 블랙홀이? 블랙홀이 빛조차 빨아들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빛조차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게 맞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들겠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로 중력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중력은 도대체 왜 끌어당기나?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하정님 이제 복습. 우주의 4가지 힘? 아, 우리 하정님 이거 우리 아는데 이거. 다시 강한 힘, 강력. 약한 힘,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의 힘. 전자기력?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중력. 요거를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예.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순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제일 큰 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모든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이 아닌 거는 다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같은 경우가 뭐냐? 물체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요게 중력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뉴턴 역학에서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중력은 이렇게 물체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중력은 시공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가져온 게 아인슈타인 역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없었던 개념, 아인슈타인 역학에서 등장한 개념, 바로 시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이란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주로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결합을 해서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뉴턴은 고전 역학, 뉴턴 역학 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어제 1시간, 오늘의 1시간과 큰 차이 있습니까? 없죠. 지난주 랩 미팅 2시간, 2시간. 오늘 랩 미팅 2시간. 2시간. 차이 있습니까? 없죠.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비슷해. 그러니까 뉴턴이 딱 봤을 때는 어제나 그제나 비슷하네? 그러면 시간은 뭐 똑같겠네? 그럼 동네도 뉴턴이 마실을 딱 나가보니까 동네가 비슷해. 네네. 지난주랑 비슷하단 말이야. 공간도 비슷하네. 시간이랑 공간은 절대적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일단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이라고 놓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현상을 다룹니다. 일단은 뉴턴은 그랬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네.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라서 어제 1시간과 오늘 1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지금 1시간조차 달라. 그리고 어제 갔던 길과 오늘 갔던 길이 똑같이 마실을 갔던 길인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 순간 뉴턴 역학의 전제, 시공간은 절대적이다 라는 이 아주 권위적이었던 그 절대적인 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네요. 네, 아인슈타인 나왔고 야 고생했다. 물리법칙 많이 알아냈네. 근데 웃긴 게 네가 절대적이라고 고정해놓은 시간과 공간 요것도 바뀐다? 와, 완전 멘탈 나가는 거죠. 전제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거야. 기준이 바뀐 거죠. 기준이. 그렇죠. 기준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뒤집히는 상태가 된다. 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어디가 위입니까? 모자 있는 쪽이 위죠. 그렇죠? 선글라스 있는 쪽이 이 사진이 아래고요. 뒤집히면은 우리는 뒤집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기준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 그래서 화살표로 딱 나타내니까 하나의 방향이 되겠죠. 위, 아래. 우리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 그냥. 여기가 위입니까? 네. 여기가 아래입니까? 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 위입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왜 어렵죠? 물구나무 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가 쏠리고. 피가 쏠리죠. 피가 쏠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항상 피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물구나무 서면 피가 반대로 떨어지니까 얼굴도 시뻘개지고 맞아요. 힘들죠. 그러면 위아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편함과 불편함?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위아래를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 그냥 이걸 던졌어.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뭔가 떨어지는 쪽이 아래입니다. 그죠? 네. 그럼 위, 아래야. 심플하죠? 이게 우리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로 보면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중력 방향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로 한번 점프해 보세요. 이렇게. 그 점프하죠. 네. 그러면은 남반구 사람들은 점프할 때 머리를 땅에 박아야 돼. 아, 맞네요? 우리가 위라는 거를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내 기준 위다 그러면은 남반구 사람들은 위로 가면은 머리가 땅에 박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봐야 되지 실제로 위아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아래를 이렇게 정하지를 말고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중력 방향으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편적으로 모든 규칙이 맞아떨어져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기준을 바꿔줘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위와 아래를 내 기준으로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다른 것을 놓고 굉장히 복잡하게 스케일을 키웠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 시공간을 기준을 딱 고정해 두고 시공간은 절대적이다라는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바꿨을 때 꽤나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바로 블랙홀이라는 녀석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떡하지? 시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시공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구나. 그 대신에 다른 걸 고정하자. 어떤 거요?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제 시공간이 변해. 그럼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 요거는 다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 요거를 최초로 밝혀낸 천체 물리학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스 베테입니다. 질량이 있는 별이 빛을 내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별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별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별이다. 훨씬 무거운 별이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아무리 폭발이 일어나도 중력이 너무 크니까 전부 무시하고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블랙홀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지구가 우리를 당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를 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겠죠? 다 날아가 버리겠죠. 네. 그런데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지구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가 여기서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약해지나요? 크기만. 크기만? 질량은 그대로. 그럼 중력은 그대로겠죠? 크기가 줄었어. 예를 들어 갑자기 지구의 반지름이 1m가 줄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훅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겠죠? 응. 그럼 예를 들어 5m가 확 줄었어. 그럼 우리 갑자기 5m 아래로 쭉 떨어지겠죠? 네. 땅이 푹 꺼지는 거 아니야? 거의 싱크홀처럼. 그쵸? 근데 만약에 지구가 땅콩처럼 작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추락하는. 그렇죠.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추락하겠죠. 네. 그래서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니까 우리는 내려와. 근데 지구가 갑자기 땅콩만 했죠. 그럼 우리는 허공에 남겠죠. 네. 어떻게 돼? 추락하죠.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면은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바로 이런 블랙홀을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라고요. 네. 물론 근데 뭐 이렇게 존재하는 블랙홀은 좀 희귀하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제 커플이 많다. 심지어 삼각, 사각 관계다라는 얘기도 해드렸고요. 네. 블랙홀이 현재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블랙홀 하면은 너무 먼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블랙홀 있습니까? 없죠. 우리 태양계에 블랙홀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홀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구. 우리의 푸른 별. 블랙홀 이야기를 한번 지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만약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블랙홀이 됐다! 태양이 갑자기 작아져서 블랙홀이 됐다! 어떻게 됐어요? 빨려 들어가나요? 제가 딱 원했던 답변이에요. 보세요. 태양이 블랙홀이 됐다! 딱 느끼기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태양이 블랙홀이 돼도 질량 그대로 블랙홀이 된다면 태양 블랙홀의 질량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냥 태양이 블랙홀이 됐어요. 중력은 그대로기 때문에 지구에 적어도 중력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럼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태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구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천체의 궤도 운동상에서는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블랙홀인 건데 그 블랙홀은 사실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저 블랙홀은 크기에 비해 강한 중력을 갖고 있는 매우 특이한 천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저는 태양이 그대로 블랙홀이 된 거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런 상황이 우주에서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블랙홀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괜찮다. 근데 블랙홀은 우주에서 중력적인 어떤 영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블랙홀이 우주에서 어떤 중력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역시나 놀라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관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감안하시고 네. 우리가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때 어느 정도까지 블랙홀의 이 특이한 부분들을 연결해야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빛의 속도. 둘째, 중력.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야. 하정이 꼭 기억해. 상대성 이론. 빛의 첫째. 속도, 둘째. 중력. 예스. 좋았어. 재미있는 거는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는 진공 상태에서 빛이 이동하는 속도를 의미해요. 당연히 빛의 속도는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요때는 빛의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에서를 이야기한다. 우선은 상대성 이론으로 가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먼저 전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 보여요? 특수요. 특수가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네, 뭔가 더 뭔가 더 세 보여. 순대국밥. 순대국밥이 있고 특 순대국밥이 있어요. 맞아. 특수가 더 비싸. 맞아요. 특수가 더 양도 많아. 네. 하지만 일반이 그럼 더 쉬워 보이지만 재밌는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심플합니다. 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중력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우주의 중력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력을 따지자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우주에 전체 존재하는 중력이라는 걸 빼고 특수한 경우만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라는 거를 무시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사람들이만 말하는 거지. 야, 중력을 빼면 어떡해. 중력은 이 우주에 다 있는데. 이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특수한 경우야, 요거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 중력이 들어갑니다. 복잡해지겠네요. 복잡해져요.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어려운 거고 그 아인슈타인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하고 10년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블랙홀은 사실상 아주 강력한 중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중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될까요? 일반 상대성. 그렇죠. 왜냐? 네, 중력이. 중력이 없이는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네. 블랙홀뿐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우주에 중력이 없는 곳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말은 뭐냐? 우주 전체의 구조 자체에 중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데 정말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을 설명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돼. 그런데 블랙홀 근처를 정말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빠르게요? 빠르게. 근데 이때는 중력 대신에 굉장히 빠른 속도만 고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단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워. 우리가 어려운 거를 먼저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고 싶어져요. 너무 싫어.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한다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말이야. 이 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어떠세요? 그냥 생각하기에. 저게 평생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혹시 아닌가요? 근데 빛보다 빠를 수가 있나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명확하게 맞는 표현이라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채팅에 나온 타키온이요. 타키온이 뭐예요? 타키온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이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온 물질이에요. 타키온이란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너무 빨라서? 아니 타키온은 없어. 왜? 몰라. 왜냐면은 타키온은 현재까지 가상의 입자입니다. 수학적인 접근으로 나온 물질이지 이 물질이 현실에 존재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예요? 떡볶이. 떡볶이가 최고다. 네. 이건 저 1위. 네. 하정님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빡뻑뻑, 어? 빡뻑뻑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냈어. 네. 이 빡뻑뻑은 이론적으로 떡볶이보다 무조건 맛있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있죠. 왜냐? 이론적으로 저는 빡뻑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떡볶이보다 무조건 맛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빡뻑뻑은 떡볶이보다 맛있죠? 왜냐? 이론적으로 떡볶이보다 무조건 맛있거든. 이론적으로 어떻게 빡뻑뻑이 더 맛있는데요? 이게 타키온이야!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근데 빡뻑뻑은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타키온은 그렇진 않아요. 어떤 거냐면은 수학적으로는 허수라는 게 있어요. 허수. 얘는 실제 실수가 아닙니다. 수학에는 허수라는 게 있고 네. 우리가 허수를 계산할 때 씁니다. 예. 허수라는 건 있는 거예요. 수학에 있어.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려낼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허수를 질량에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너 질량이 몇이야? 저요? 50kg인데요. 그래? 나는 질량이 허수인데? 이런 거지. 네. 그래서 허수를 혹시 50이라는 숫자에다가 저거 말고 혹시 허수를 넣을 수 없나? 그래서 허수를 질량에 도입을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잃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가 빨라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근데 질량이 허수야. 뭐지? 질량이 허수네?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이라는 개념이 질량이 허수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으면 잃을수록 속도가 빨라져. 그럼 에너지를 얻을수록 느려지는 거죠.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에너지를 무한대로 높이잖아요. 그럼 속도가 가장 느려지겠죠. 그 속도가 몇이냐?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가장 느려졌을 때 빛의 속도이니까 엄청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를 완전히 모두 다 잃으면은 속도가 무한대고요. 에너지를 무한대로 가지면 속도가 가장 느려져요. 아. 근데 타키온이 가장 느려지는 허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느려지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인 거야.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빠 엄청 세다? 우리 아빠가 더 센데? 이거 우리 아빠 대결 있잖아. 아빠 대결. 네. 한 친구가 딱 말하는 거야. 우리 아빠 짱 세다? 우리 아빠가 진짜 100만큼 세다?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빠는 지금 좀 아파. 우리 아빠 독감 걸렸어. 그래서 평상시 컨디션의 최악의 컨디션이야. 근데 니네 아빠보다 세. 와우. 우리 아빠가 제일 아플 때 니네 아빠보다 세. 이야. 그 뭐야? 아빠 이제 독감 났잖아? 네. 죽는 거죠 진짜. 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타키온 빨라? 빨라. 얼마나 빨라? 타키온이 제일 느릴 때 빛보다 빨라. 아.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대일 때가 최저 속도고 이때가 빛의 속도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 잃었다 에너지를. 그러면 속도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최저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말은 항상 빛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른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타키온은 아직까지 그치 이런 거야. 하지만 저는 질량이 허수입니다만 그런 게 어딨어? 맞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합의는 다시 해야 돼.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야. 네. 현실에 아직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었죠?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서는 곳에 있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있어요. 요게 팽창하는 우주랑 함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빛보다 빠른 건 없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어. 그럼 뭐야 이거는 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빛의 속도.
두 번째, 중량. 근데 우리가 아주 친숙한 게 뭐냐?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다. 만약에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표현을 바꿔야 돼. 표현을. 우리가 이제 관측 불가능한 우주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볼 수 없습니까? 왜 볼 수 없어? 빛보다 빨라서.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서? 근데 그렇게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우주의 천체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빛이라는 녀석이 멀어지는 은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우주를 빛으로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빛이라는 녀석이 걔를 따라가지를 못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절대로 그 멀어지는 은하에 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닿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은하가 멀어지는 시공간 위에서 어떠한 것도 빛을 추월해서 지나쳐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예, 많이요. 좀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특수상대성을 못 들어가는 거야 오늘. 이게 어려우니까 나도 지금 헷갈려. 나도 헷갈려요. 잘 생각해보세요. 빛보다 빠른 건 없어야 돼.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관측 불가능한 우주 거기 있는 애들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또 위배돼.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표현을 바꿔. 어떻게 표현을 바꾸느냐? 빛보다 빠른 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빛을 추월해서 지나쳐갈 수 없다. 조금 다른 얘기예요. 빛보다 빠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출발을 했을 때 빛을 추월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감을 잡았어. 좋겠다. 그럼 다시 할게요. 빛을 추월해서 지나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관측 불가능한 우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관측 불가능한 우주를 못 보고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밖에 못 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빛을 추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결코 이 공간 속에서 빛을 추월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는 요 문장, 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은 사람들, 궤도의 클래식 교양과학 시리즈를 보신 분들 이러면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공간 속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빛의 속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수학적인 존재가 일단은 배제가 되고요. 시공간의 팽창 자체로 받는 영향도 배제를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 결국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편의상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표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게 됐나? 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을까? 왜?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으로 원래는 오늘 설명할 거였으나 상대성 이론 2탄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을 사람들이 왜 전설적인 희대의 천재라고 말하느냐?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떠올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그게 아인슈타인을 지금의 희대의 천재로 만들었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아인슈타인은. 들으면은 진짜 깜짝 놀래요.